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더 당하셔야 하는지, 대한민국을 망쳐놨던 그들이 죗값을 정치전쟁, 이념전쟁, 영적전쟁, 큰 싸움을 하시고 계시던 대통령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뿐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며칠 전 뉴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벌금 및 추징금 미납으로 대통령님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곡동 자택이 공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기가 찬데 우리를 더 열불나게 하는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명백한 죄를 짓고도 어찌저찌 피했는지 추징금 7억 원을 6년간 내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은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에 확정되면서 징역 2년은 살았지만 6년여간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명숙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7억 1,088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추징금 중 약 80%를 납부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거지만 다행히도 정의가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들마저도 이를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날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1원 한 푼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국고손실죄니 뇌물죄니라고 하질 않나,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같은 새로운 말을 지어내면서 죄를 만들고 징역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예금계좌와 수표 등등 탈탈 털어서 이미 26억 원을 추징금이라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서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처분해서 남은 추징금 9억 원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 착복 1원도 찾지 못했는데 있지도 않은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들이 말아먹은 나라 살림을 벌금과 추징금으로 때우려는 속셈이라면 한명숙 거부터 압류하길 바랍니다. 4년을 갇혀 계시는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셔도 개시골마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더 당하셔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는 힘없는 일개의 국민으로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고민해 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한 답은 없습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남은 추징금 9억 원을 어떻게든 내면 내곡동 자택 공매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추징금을 냈다고 해도 벌금이 남아있으니까 집을 팔아서 벌금 내라고 또 하겠구나. 어쩌면 대깨문들이 대통령을 욕보인다고 공매받아서 망쳐놓는 것은 아닐까. 국민모금 운동이라도 해서 내곡동 집 공매를 통해 받아서 그 집을 대통령님께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 그럼 그것 또한 재산이라고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대통령님께 드리지는 말고 그냥 편히 쉬시라고 지내시라고 하면 어떨까. 유일한 가족인 동생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 문재인 노무현처럼 서울 근교가 아닌 대통령님의 고향이나 어느 지방에 자유 우파 정신이 듬뿍 담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등등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왠지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치전쟁, 이념전쟁, 영적전쟁, 큰 싸움을 하시고 계시던 대통령님께서는 집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걱정할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이 바뀌어서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대통령님을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망쳐놨던 그들이 죗값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망쳐놨는지 얼마 전 경제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증폭했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은 2018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이후로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2017년 4년간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214만 명이 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72만 명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따로 설명이 없어도 단박에 알 수 있죠. 얼마나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는지, 권력과 정보로 투기하고 국민의 눈을 쇼로 가리고 내로남불과 오만의 극치로 치닫고 있는 이 정권이 무너져야만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한 기사에 올라온 몇 개의 댓글로 저의 심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이제는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가 되었네. 1원도 안 먹은 박 대통령은 몇십억 압류하고 9억 처먹은 한 총리는 놔두나. 참 공정한 우리나라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쩝쩝대던 놈 입을 확 어버리고 싶다. 박근혜에게 씌운 혐의도 웃기고 그 혐의에 추징금 강제 집행을 서두른 것도 웃기는 일이다. 참으로 야비한 종자들, 뇌물 먹은 게 있어야 낼 게 있지. 수십 년 가진 집 팔고 재판 비용 마련한 집 한 채마저 빼앗아 버리는 저 종자들, 벌 받을 것입니다. 선택적 공정과 정의, 비상식과 상식. 추미애와 박범계가 비상식과 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더니 정부도 한명숙에는 선택적 공정인가? 문제인식, 촛불 정신도 선택적 촛불 정신인가? 이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사람들. 문재인 양산집도 압류해라. 곧 들어갈 텐데 미리 압류해놔라.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유의 몸이 되시고 복권 되시기를 희망하며 그날까지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